자, 오늘 6월 20일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동영상을 배경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셨던 예시들 중에 동영상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갖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뒤에 들어가는 게 동영상인데 동영상 위로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위에 우리가 뭔가 HTML 요소를 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에서는요, 지금 예전에 HTML 할 때 동영상 파일 예시로 이렇게 샘플 드렸던 게 있어요. 그 파일을 그냥 다시 재사용할 거예요. 자, HTML 태그에 div 태그로요, 클래스 비디오 백그라운드라고 클래스를 하나 부여해서 div 태그를 넣고요. 여기에 일단 동영상을 넣자고요. 비디오 태그, 그 다음에 src는 asset 안에 미디어 안에 빅벅.mp4 자동 재생돼야 될 거고요. 보통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가는 영상들은 소리는 안 나오죠. 소리 안 나옴. 그리고 반복 재생.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미리 보여질 이미지죠. 이 파일 지정할게요. sh 안에 미디어 안에 빅벅.png.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요. 영상 파일 자체가 사이즈가 얼마 없으니까,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우지는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이 배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백그라운드라기보다는 포지션 속성으로 그 위에 뭔가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div 클래스 비디오 오버레이 라고 해서 div 태그를 하나 넣죠. 그냥 HTML만 놓고 보면은 이 태그 자체가 아직 화면에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CSS로 꾸며볼게요. 자, 먼저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에다가 동영상 위에 포지션 속성으로 뭔가 띄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포지션 속성을 쓰려면은 부모가 포지션 속성을 렐라티브 내지는 앱솔루트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일단은 바디에 패딩 0, 마진 0 부여하고요. 자, 일단 이제 요 div 태그를 포지션으로요.
포지션을 이제 상대좌표로 부여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포지션이 들어가는 영역은, 포지션이 설정되는 영역은 요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 안에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도, 절대좌표를 줘도 이 영역 안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는다고 했었죠. 포지션 속성으로 뭔가 위치를 줄 때 앱솔루트를 주면은 부모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갖고 있을 때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삼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부여해서 패딩이나 테두리 같은 게 이제 바깥으로 퍼지지 않게끔 하고요. 비디오 백그라운드 영역은 배경 색상을 좀 부여해 놓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div 태그 영역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비디오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요 영역이 동영상을 감싸는 영역이에요. 동영상을 감싸는 박스. 이 박스의 크기만큼 동영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된다. 그러니까 내가 화면상에 영상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 박스 크기로 정해주시면 돼요. 위드스 100%, 헤이트는 뭐 640픽셀 정도 줘볼까요? 이게 100%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확대해놔서 그렇고요. 자, 이제 125% 확대 비율입니다. 자, 요 영역 안에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비디오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비디오 태그한테 그냥 단순하게 위드스 헤이트 100%로 주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위드스 100%, 헤이트 100%라고 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영상 플레이어는 가득 차지만 영상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컴퓨터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곰 플레이어 같은 걸로 보면은 영상 파일이 화면을 전체 보기 화면으로 해도 요만하게 나오는 경우 있죠. 위아래 까맣게 나오고. 플레이어 자체의 사이즈를 키워도 영상 프레임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드스 헤이트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간단해요. 요거 이미지에도 들어가는 속성인데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게 커집니다. 근데 영상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확대되면은 화질이 좀 깨지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핏 커버가 IM 이미지 태그나 동영상 같은 거에 적용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커버하고 컨테인 줬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랑 특성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디오 밑에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점 비디오 백그라운드 안에 비디오 오버레이,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부여하고요. Z 인덱스는 영상보다 좀 앞에 튀어나와야 되니까 1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위드스를 100%, 헤이트도 100% 먹을래나? 한번 해보죠. 지금 텍스트가 제가 div 태그를 비디오 태그 안에다 놓네요. 태그 구성을 잘못했네요. 비디오 태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비디오 오버레이, 얘가 포지션을 줘야죠. 레프트 0, 탑 0. 자, 얘도 임시로 배경 색깔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060. 자, 지금 이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하는 영역이 동영상을 지금 초록색으로 가득 덮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이 div 태그가 요 영역 안에서 넓이랑 높이를 100%로 채우고 포지션 속성 줬으니까 위에 떠 있고 Z인덱스 값 줬으니까 동영상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박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효과를 꾸미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주석으로 맞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하면은 글자 가운데 올 거고요. 폰트 사이즈를 48픽셀, 컬러는 흰색, 동영상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은 글자에 그림자 줘야 돼요. Y. 안 그러면 글자가 별로 티가 잘 안 나요. 자, 요 안에 P 태그로 비디오 백그라운드 이그젠플 플로트를 줬더니 얘네가 옆으로 들어가네요. 플렉스 디렉션 로 컬럼이고 얘네들이 각각 이제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비디오 오버레이 안에 H1 태그에 마진 0, P 태그한테 마진 0. 조금 더 해볼까요? P 태그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샵 이 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꾸미시면 돼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플러그인 했던 것 중에 AOS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라고 해서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발동하게 하는 샘플이었어요. 자, AOS 플러그인도 CDN 방식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AO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함수를 한번 호출해 줬어야 됐어요. AOS 라이브러리 동작 시작. 그리고 AOS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자, 얘네를 div라는 묶어줄게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오버레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꾸미면 됩니다. div로 감쌌다고 해서 뭐 다른 효과가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얘한테 이제 데이터 AOS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종류를 페이드 업으로, 보통은 업을 많이 주니까요. 좀 이런 느낌 나는 거죠. AOS 라이브러리는 전에 소개했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할게요. 여기에 약간 시간적으로 렉도 걸어야 되고 지금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속도도 조금 천천히 나오게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div 빼버리고 데이터 AOS fade up 그 다음에 재생시간은 3초 3초 너무 긴가? 1.5초 여기도 똑같이 fade up인데 재생시간 똑같고요. 근데 두 번째 P태그는 재생 전에 약간 렉을 주는 거죠. 1초 동안 딜레이가 걸렸다가 발동해라 라고 하면은 두 개가 시간차 같은 느낌이 나겠죠. 1.5초 너무 길다. 0.5초 합시다. 첫 번째 거는 0.5초 동안 애니메이션, 두 번째 거는 0.3초 동안 렉을 걸었다가 0.5초 동안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시간 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그때그때 눈으로 보면서 찾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타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영상 같은 경우에 용량이 좀 큰 걸 쓰면, 너무 큰 걸 쓰면은 그 웹사이트 하루 전송량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빨리 소진돼서 그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영상 파일 용량이 좀 높지 않은 거. 지금 우리가 샘플로 쓰고 있는 이 파일만 해도 영상 파일 샘플 용량이 2.7메가, 3메가가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 좀 작은 거를 화질을 포기하고서라도 좀 작은 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 같은 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무료 영상 클립이라고 해서 보면은 저작권 없는 동영상 클립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영상 클립, 이런 것도 이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갖고 그 소스를 찾아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도 되고요.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올리는 그 시스템에 따라 달라요. 사실 깃허브는 그게 용량 제한이 얼마인지는 제가 측정을 안 해보긴 했어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올리는 곳을 보통 이제 웹포스팅이라고 하는데,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다통이에요. 여기가 무료로 제공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웹호스팅, 무료 호스팅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예요. 트래픽 1 300메가. 이게 하루 전송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파일을 만들면 이 파일에 용량이 있을 거라고요. HTML 파일의 용량. 그리고 이 파일에서 소비하는 이미지 파일,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동영상 파일,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친 게 한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소비되는 용량이에요. 제일 좋은 측정 방법은 개발자 도구 열고 네트워크 탭 연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맨 밑에 용량 나와요. 1.3메가 리소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1.3메가를 다운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1메가라고 칩시다. 이게 트래픽이 300메가죠. 그러면은 1메가짜리 웹페이지를 이 웹사이트는 300번 열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속자가 300명 되면 그냥 장사 다 한 거야. 그래서 이 트래픽 용량을 늘리려면은 그때부터는 웹포스팅들을 유료로 전환해서 써야 돼요. 이런 애들 보면은 여기 트래픽 하루 10기가, 300기가, 10기가. 트래픽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뛰어요. 이 트래픽 양이. 보통 이제 웹포스팅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깃허브는 하루 권장 제한 1기가래요. 깃허브에 올릴 경우에는. 근데 포트폴리오 사이트 하루 1기가면은, 아까 1메가짜리라고 했을 때 1기가면은, 자, 한 페이지에 3메가로 2메가로 쳐봅시다. 1024 메가가 1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럼 이걸 2로 나누면은 512명. 하루에 512명이 접속하면은 이제 접속 그 제한이 다 썼다라는 건데, 포트폴리오 사이트 하루에 500명씩 접속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외주했었던 사이트예요. 영상 들어가고 이거 진짜 다 AOS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숫자 올라가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밑에도 AOS 썼고, 이거는 그 슬릭이라고 하는 슬릭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데 그거 썼고, 밑에도 그냥 AOS 이렇게 올렸고요. 밑에 이거는 그냥 다 이미지 넣은 거고요. 접혔다 열렸다 하는 것도 전에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예제로 했었죠. 밑에 이건 그냥 통짜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소개해드렸던 게 제가 진짜 업무할 때 쓰는 애들이에요. 자, 옛날 실습 예제에서 동영상 파일 찾으려고 하면은 또 잘 안 찾아줄 테니까 자료 드릴 때 동영상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은 1교시는 충분히 마무리 될 거고요. 2, 3교시는 여러분들 각자 작업하시면 되고, 일단은 비디오 백그라운드가 급해 보여서 오늘 요거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 저번에 예고했었던 툴페이지 스크롤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